진경입니다. 2025년 두 번째 쉬운 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세포에 이어서 오늘은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사전에는 암이란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주위 조직에 침윤하며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생체 조직 내에서 무제한으로 증식하는 미분화 세포로 구성되어 악성 종양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주위의 정상 조직 또는 기관을 침범하거나 다른 기관에 전이하여 생명을 위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아실 텐데요. 미분화 세포라고 함은 줄기세포나 배아세포가 대표적인데요. 아직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미성숙한 세포이고 또 모든 세포로 분화할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합니다. 암세포의 경우 미분화되었다 하면 악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생명물질, 단백질을 만든다. 세포막이 신호물질을 수신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산의 원재료인 핵염기와 에너지 ATP를 만든다. 핵에서 원본을 전사하여 RNA를 만든다. 암은 내 세포가 변이된 것이다. 자, 그러면 세포가 무엇일까 한번 또 살펴볼게요. 세포라 함은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를 말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이론을 보면요. 모든 생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아닌 것은 무생물이겠죠.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이다.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 분열을 통해 생성된다.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성 요소를 보면요. 세포막, 핵,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등등 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포막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세포는 세포 간에 매우 협력을 잘해요. 그래서 서로 상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대 나왔겠지. 강원도 쪽에서 교사 생활하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오로지 증식하는 세포가 증식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정상세포는 방어 능력이 DNA를 잘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DNA 안정성 유지와 그다음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 자살 프로그램을 중점을 두어서 생명체 전체를 보호하는 대신에 암세포의 방어 능력은 오로지 자기 세포, 이 모든 정상세포의 방어 기전을 무너뜨리고 명령에 저항하고 또 항암제 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들을 배출하는데 그래서 무한 증식과 생존만을 목표로 삼는 데 집중됩니다. 세포막은 재료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인지질 이중막이라 그래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포화 지방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통로가 되는 주고받는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되는 단백질 그리고 안테나 같은 막 탄수화물, 미세 육모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의 지시와 통제하에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세포막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알아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호흡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세포는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다 하는데요. 정상세포는 효율적인 유산소 호흡을 해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고요.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정상세포에서는 내독소 해독 능력, 세포 내에 쌓이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능력이 높고요. 암세포는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혈관을 자기 스스로 만들다거나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렇게 암세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좀 중요해서 쪼끔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그림 전체가 세포 하나입니다. 이 세포 하나 안에서 이제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호흡할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런 가스 교환의 의미만 있는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의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학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아주 작지만 C6H12O6 포도당 한 분자입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요. 반이 쪼개져서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또 여기는 지방인데요. 지방은 분해돼서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 코엔자임 A라는 한 가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세포 내에 산소가 충분하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 코엔자임이 들어가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고요. 산소 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 피로부산이 이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서 젖산으로 바뀝니다. 젖산으로 바뀌면 어 비효율적이지만 ATP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주로 무산소 호흡을 하죠.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미토콘드리아 내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또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내막과 외막이 있는데요. 이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면 여기 있는 요 동글동글한 요 TCA 회로라고 하는데, 요 회로를 돌아요. 그러면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 핵염기도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NADH라는 전자를 운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TCA 회로를 돌면서 NADH가 생기면 이 여기서 생긴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를,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여기 단백질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 복합체까지 전자를 여기 NADH가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 복합체를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 나온 높아진 전자가 이때 생긴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전자가 떨어져 나온 수소를 이 내막과 외막 사이 막 사이 공간으로 양성자를 모아 놓습니다. 양성자는 독이니까요. 여기에 모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가 모여 있으면 굉장히 농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화학적인 삼투압이 일어나서요, 여기 ATP 합성 효소라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모여 있는 양성자를 끌고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로 끌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렇게 나올 때 ATP가 30개 이상 많이 생겨요. 매우 효율적으로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양성자와 이 회로를 다 돌고 남은 전자,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던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매우 반응성이 높은 이 활성산소는 세포에서는 독이 되기 때문에 물로 바꿔주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포 내 독소인데요. 세포 내에서 빛을 잃은 전자, 또 전자가 떨어져 나간 수소, 양성자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가 부족해진 산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H 2개, 또 산소 하나, 그래서 H2O, 물로 바꿔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라는 효소는 이 세포 내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또 분해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배출시킵니다. 또 이 안에 있는 암모니아도 간에서 회로를 돌려서 신장에서 또 배출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미토콘드리아가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핵을 비교해 보면요. 정상 세포는 세포핵에서 메틸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메틸화는 뭐냐면 어 자물쇠로 잠근다. 유전 정보의 발현 조절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의 세포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됐잖아요. 그 수정란 하나가 사실은 둘로 4 개로 분열하고 복제해서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수정란 하나는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게 잘 뭐 1 개가 2 개가 되고 또 4 개가 되고 8 개가 되고 이러면서 뭔가 어디 가서 어떤 세포가 될지 어떤 기관이 될지 이것들을 인제 다 이제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우리의 인체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그때 발현됐던 유전자들은 다 잠궈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다 뭐 이상하게 분열이 돼서 뭐 어디에 혹이 더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내에서 메틸기 CH3라는 이 메틸기는 그 유전자를 잠그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정상 세포에서는 메틸화가 잘 돼 있어요. 더 이상 발현하지 않도록 유전자를 잘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죠. 암이 생겼을 때 그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또 DNA를 복제할 때 수리가 필요하면 그 수리할 수 있는 단백질 또 세포 핵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RNA라고 해서 유전자 발현을 또 조절하는 그런 마이크로 RNA도 핵 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일단 얘네들은 빨리 복제해서 커지고 어 증가하는 데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복제가 세포 핵과 세포 질이 균일하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핵의 크기 이상은 핵만 막 많이 커져 갖고 핵이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핵은 23 쌍의 염색체가 2배 분열이 됐는데 세포질이 다 같이 분열이 따라오지 못해서 4 배로 8 배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DNA를 변이시키죠. 유전자를 증폭시킨다거나 또 어떤 거는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렇게 DNA가 변이되고요.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복제 속도만 빠르게 하는 그런 세포핵에서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제 세포핵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암에 의해서 핵심 지식은 뭐냐면요. 암은 세포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다. 암 유전자는 우리 기존의 세포들은 모두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생명 물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암 유전자는 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 암 유전자가 만든 암 단백질은 유전자가 염기가 뭐 빠졌거나 순서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변이돼서 암세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변이되면 암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이런 수리 복구는 이 유전자의 수리 복구는 암 억제 단백질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암은 암 종양 또 미세암 여기저기 퍼져 있는 작은 암세포들 암줄기세포로 되어 있고요. 암세포는 배아세포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역분화한다. 요건 뒤에서 설명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 단백질이 수년 동안 만들어지면 이제 얘네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갖가지 이런 방법들이 생겨요. 전이도 되고 조직 영양의 능력도 갖고 그리고 핵이 배수체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텔로머레이저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텔로미어라고 염색체 끝에 수명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죽지 않고 암세포는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분열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암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외부의 원인으로는 뭐 탄 음식이라든지 오염된 음식 등 음식과
그다음에 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매연, 담배 이런 것들, 뭐 발암 물질이라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죠. 알코올 등. 그다음에 매우 강한 자외선이나 또는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거나 또 전자파에 노출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토콘드리아 내부 또는 세포 내부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으면 이것도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하면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또는 간암을 일으키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또 있겠죠. 그다음에 내부 원인으로는 삶의 무게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이러스, 그다음에 DNA 불안정성. DNA가 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복제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또 미토콘드리아가 불안정하거나 또는 세포가 노화돼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발암 유전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들이 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화 단계라고 하면 처음에는 염증을 유발해요. 주변 세포들을 막 음 공격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영양 물질을 뺏어옵니다. 또 아까 메티라라고 말씀드렸죠. 잠겨 있어야 될 유전자가 풀리는 경우. 그다음에 활성화될 유전자는 오히려 잠근다. 이거는 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 종양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암화가 완성되는 것은 방어하고 또 증식도 마음대로 하고 또 여기저기 다른 조직으로 침투하고 그다음에 역분화돼서 인제 줄기세포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의 세포 환경은 우리가 배아 때의 세포 환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란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수정란은 뭐 산소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뭐 없다기보다는 그 난자에서 갖고 나온 영양분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암세포도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저산소고 저영양 상태에서 대사 능력을 인제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정란도 사실은 자궁벽에 엄마의 자궁벽에 빨리 착상을 해야지 되니까 침투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신생 혈관을 만들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암세포도 똑같이 혈관을 만들어서 조직으로부터 그 필요한 영양분을 뺏어옵니다. 그다음에 면역 회피 능력은 사실 수정란이라 함은 엄마의 세포하고는 다르잖아요. 반은 같지만 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면역 세포의 입장에선 '어 이거는 내 세포가 아닌데.'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란은 뭐 이름표를 바꿔 단다든지 그래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도 똑같아요. 그런 능력을 점점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 세포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종국에는 면역 세포들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오히려 보호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란도 급속히 성장하고 무한히 증식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암세포도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암 유전자, 전암 유전자가 변이되고 그다음에 그 암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변이되면 발암 유전자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발암 유전자가 생기면 이 유전자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상 세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리를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고 또 점점 쌓이고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암 단백질을 인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도 정상 세포는 끝까지 수리하고 분해합니다. 아니면 자멸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또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이러면 암 세포가 점점 커져서 암 종양이 되고 역분화돼서 막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는 이 과정을 거꾸로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길게 7년 이상의 세월 또 10 년가량의 수리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이되는 암 단백질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 1000여 개가 지금 발견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치유자는 정상세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변이된 거에 대해서 변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빨간 동그란 애가 적혈구예요. 정상적인 적혈구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 60조 개 가운데 적혈구는 약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0조 개의 적혈구 중에서 그 적혈구 세포 하나가 2억 7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을 운반하고요. 그 헤모글로빈 하나당 4분자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를 이루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요 핵염기, 요 생명 물질이 요 밑에 보시면 발린, 히스티딘, 뭐 이렇게 류신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 염기의 순서가 바뀌고, 아니 순서에서 요 6번째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어요. 한 가지만 바뀌었는데 헤모글로빈이 변이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물질을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해서 그 헤모글로빈 2억 7천만 개가 모이면 세상에 이 적혈구가 이렇게 난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겸상적혈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 내에서 이동을 할 때 이게 뾰족뾰족하니까 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히기도 하고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한 개의 염기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이가 진짜 병인가? 어떻게 해서 병을 일으키나, 병을 만드나, 이걸 보면요. 변이도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 B, C, D, E 중에서 이 하나가 빠진 결실. 그 다음에 D, E가 2번 있네요. 중복. 그 다음에 B, C, D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역위. 또 D, E하고 G, H가 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는 전좌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하죠, 사실. 우리 세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열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64억 개의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갈라져서 두 가닥이었으니까 이게 갈라져서 각각의 염기를 또 쫙 순서대로 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변이가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이를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변이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유전자 변이 검사인 NGS 검사. NGS 검사의 검사지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P53 유전자가 변이됐습니다. 잭3 유전자가 변이됐습니다. 노치1, WT1, 또 P53 이렇게 어떤 유전자가 변이되었는지 검사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이된 것을 정확히 알면 치료도 그만큼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리하고 회복하는 암 억제 유전자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인 P53 브루카1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100만 개 정도의 DNA가 변이됩니다. 이게 몸 전체가 아니라 세포 하나에서요. 이렇게 변이가 됐을 때 그러면 몸이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변이된 지점을 찾을 때까지 DNA를 따라서 미끄러져 같이 들어갑니다. 이 P53 브루카1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이된 부분, 잘못 결합된 부분을 찾았다. 그러면 DNA를 복구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멈춰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는데 만약에 손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 세포 자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억제 유전자인 P53이 만약에 변이되었다. 그러면 DNA를 복구해야 되는지 또는 세포 자멸 신호를 보내야 되는지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하지 못하고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점점 축적이 되면 이제 종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에요. 이렇게 오류를 발견했다. 여기 빨간 부분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서 절단을 하게 되고요. 그 주변의 염기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염기를 여기다가 딱 그 순서대로 잘 끼워 맞추고요. 요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DNA 골격을 다시 연결해서 DNA 두 가닥을 완벽하게 다시 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건 논문인데요. 어 최소 7년 후에 암이 된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변이된 단백질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7년 이전에도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7년 동안 이런 변이된 거를 고치지 못하고 계속 쌓였을 때 '암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가 P53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많아요. 이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DNA들 이런 암 억제 유전자들은 다 핵의 DNA 속에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 세포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암 억제 유전자만 있느냐? 수리하고 복구하는 회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 보셨나요? 여기 인제 요 단백질이 요 생명 물질이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유비퀴틴이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제 변이된 단백질 뭐 이렇게 와서 여기 꼬리표를 붙여요. "얘네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애들이야." 이러고선 꼬리표를 붙여서 그다음에 여기 프로테아좀 절구통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테아좀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다 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단백질을 그냥 분해해서 없애 버리는, 제거하는,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또는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면역 반응 또 전반적인 세포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거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포의 입장에서 스스로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는 어 분해해서 여기 보시면 단백질의 합성을 분해해 버리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쪼끔 이제 모조리 다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냥 몽땅 다 그냥 분해해 버리는 자가 포식이라고 합니다. 오토파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대두되고 있죠, 요즘에. 이제 RNA가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얘는 22개 정도의 핵 염기로 구성된 짧은 그런 RNA인데요. 메신저 RNA와 결합해서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뭔가 이상이 생긴 것 또는 발현되면 안 되는 그런 유전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세포의 증식과 분화, 면역 반응, 노화 질병 등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RNA 번호로 다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 암세포 또는 암으로 변이되려는 이런 변이된 유전자들을 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이해하는 핵심 지식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세포다.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다. 암 유전자는 암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유전자 변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 밑에 부분이 답입니다. 세포 주기, 분열하고 복제되고 이런 주기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루에도 100만 번, 수억 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NA가 전사될 때, 전사돼서 RNA를 만들 때, 또 번역함으로써 그 생명 물질을 만들 때, 방사선을 쬐을 때, 자외선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화학물질,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학물질, 또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산소를 제대로 처리 못했을 때, 이럴 때 변이가 생기는데요. 변이의 근본은 뭐냐면 유전자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전자가 이탈됨으로써 유전자가 변이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세포는 그럼 두고 보고만 있을까? 아닙니다. 암 억제 유전자와 암 억제 단백질을 이용해서 계속 수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 수리하는 유전자들이 각각의 세포별로 다 있어요. 유방난소암, 또 대장암 억제하는 유전자, 신장 종양 억제하는 유전자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고칠까요? 이 고쳐야 되는 암 억제 유전자 자체가 또 변이가 되면 고치기가 어렵겠죠. 또 아무리 고쳐도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변이가 생긴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 변이된 암 억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암 억제 유전 물질을 복용함으로써 그 회복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세포 환경을 좀 건강한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요. 또 산소를 충분히 깊게 호흡하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갖는 게 도와줄 수 있겠죠. 세포가 지금 치료하고 있으니까 우린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암 유전자와 암 단백질. 핵 염기가 결손되거나 순서가 배열이 잘못돼서 변이가 된다. 유전자가 수년 동안 변이되면 암 단백질을 만든다. 유전자의 수리 복구는 암 억제 단백질이 담당한다. 스스로 다 회복하고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핵 염기는 누가 만드나? 무엇으로 존재하나? 핵 염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음식과 산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원자의 상태로 존재하죠. 원자, 빛, 전자, 핵, 양성자 모두가 빛이 중첩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핵 염기의 결손, 이상 배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를 또 관리하는 뇌와 척수의 건강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수년 동안 변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까 논문에서도 봤듯이 최소 7년 동안, 7년 전부터 계속 변이가 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노력이 무산되었다는 뜻이죠. 암세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요. 암 억제 단백질은 누가 만드나?
아미노산을 재료로 ATP를 에너지로 삼아서 설계도는 DNA에 들어 있어요. 핵 속에 DNA의 설계도로 RNA가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암 줄기세포. 암은 암 종양 또 덩어리로 보이는 그 덩어리 여기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요. 미세암 그다음에 암 줄기세포. 암세포가 커지면 그 내부에는 줄기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암세포는 수정세포의 방향으로 역분화합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셨죠? 역분화한다. 그래서 암세포는 위장하고 "나 암 아니야. 변이 안 됐어." 이렇게 위장하고 방어하고 누군가 공격하면 그걸 방어하고요. 그다음에 매우 빠르게 증식을 해서 무한히 또 텔로미어를 조절해서 무한히 증식하고요. 그다음에 욕이 생겼지만 또 옆에 다른 조직, 다른 기관으로도 전이 되고요. 또 조직 영양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분화가 진행되면 배수체 증가 이거는 핵의 염색 DNA가 23 쌍이 아니라 2 배, 4 배, 8배 이렇게 배수체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혈관도 막 생성하고요. 텔로머레이저를 활성화시켜서 무한히 증식하고 죽지 않는 그런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매일 생기는 암세포 언제부터 암인가? 한 0.5 센티미터 줄기세포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1 센티미터의 암이라면 암 종양이라면 그 안에는 1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왜 배아세포를 향하는가? 이거는 조금 깊은 질문인데요. 배아세포는 새로운 생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가 아닌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새 생명이 되려는 세포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위장 방어, 무한 증식, 전이, 조직 영양의 능력은 누가 조절하는가? 암세포의 유전자가 조절하죠. 아까 메틸화가 그런 유전자들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했는데 역분화되면 그 자물쇠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세포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배아세포였던 것처럼 암세포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암의 능력을 획득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세포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약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음 우리 세포 내에서 DNA가 원본입니다. 설계 도면이에요. DNA가 원본이고 RNA는 일군이에요. 그 설계 도면대로 그 64억 개의 긴 연 중에서 이 부분이 각각의 다 단백질 또는 생명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 설계도인데요. 그렇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잘 공급이 되고 튼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세포 환경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포는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포 한 개를 이루는 거는 원자거든요. 그 원자는 한 세포 한 개에 100조 개의 원자가 모여서 세포 한 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그 원자 입장에서 보면 핵과 전자, 뭐 양성자, 중성자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변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변할 수 있는 건 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전자는 사실은 빛의 중첩이에요. 138억 년 전에 그 빅뱅이라고 하죠. 빛이 어마어마하게 뭉친 그 지점에서 이게 폭발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빛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생명 물질이 굉장히 많았죠. 아까 보셨죠. 그들을 기억하고 밖에서 뭐를 해 주는 것보다는 나의 정상세포들이 잘 활동하고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리하고 복구하는 생명 물질이 변이되는 것이 큰 문제니까요. 그것을 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암은 세포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뚝 떨어져 들어온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떼어낸다고 수술로 떼어낸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내 세포였거든요, 사실은. 변이된 내 세포. 세포는 생명물질, 단백질 만들지요. 세포막이 또 신혼물질을 서로 수신하면서 잘 교류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원재료와 에너지를 만들고요. 핵에서 원본을 전사해서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암세포는 그런데 이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핵의 유전자가 변이 돼서 암세포의 생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치료는 정상세포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보셨듯이 많은 유전자의 변이를 어떤 물질 하나 가지고 그걸 정상화시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는 면역세포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세포가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일들만 잘 해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수리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암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최경자 선생님 화면 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뭐 다른 코멘트나 이런 좋은 말씀, 강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 너무 좋네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발표한다는 얘기는 자기 지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말로만 설명하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새롭네요.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감사해요. 아주 핵심을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고, 아마 대학원 종양학과에서도 이렇게 핵심을 다 짚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선생님도 화면 켜주셨네요. 너무 이병희 선생님은 감사드려요. 혹시 거기 수의사, 병원인가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하시길래 지금 막 치료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희 다음 주는 강 선생님이 진행하세요. 아, 그렇군요. 병원 치유와 최신 암 치유에 대해서 저희 강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또 코멘트 채팅방에 달아주셔도 좋으니까 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늦은 밤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